여름방학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한 달이 채 안 된다. 3주. 자신의 문제점 보완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한 등급 그 이상의 등급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시간이기도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과목별로요. 네. 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본인의 성적을 기적처럼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적의 공부법 먼저 말씀드릴 텐데 국어입니다. 글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독해력이 없는 학생들. 어려운 질문을 해석하는 독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생들 여름방학 동안 국어 독해 능력 키우는 방법 우리 이병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고1 학생들한테 질문했던 건데요. 인습이 뭐냐? 인습이라는 단어의 뜻을 물어봤어요. 네, 인습. 네, 고1 학생들이 인습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것도 난해한 답변. 그게 고1 학생들은 제가 뭐라고 했을 줄 알아? 이게 고1 학생들의 답이에요. 아니야. 내부의 습기라고 합니다. 내부의 습기. 두 번째. 인습. 양돈업자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고1한테 고1. 저 뭐라고 할 줄 알아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고1이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네. 양돈업자 한 8명 모른다고 했고요. 9번째 친구가 양돈이면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빌려주는. 네, 양돈. 그다음에 고지식하다, 지식이 높다. 그다음에 개편하다, 엄청 편하다. 이런 답변을 해요. 편하다, 이해 간다, 이건. 이 정도 수준의 어휘력이면은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독해력도 독해력인데 그 기반이 되는 어휘력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휘력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또 무슨 뭐 국어사전 찾는 거 재미없고요. 어휘력 교재들이 요새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 맞는 거 찾아가지고 이런 책은 뭐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공부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제본 찍게 와서 옆에 잘라달라 그래, 본들을. 그다음에 낱장이 되잖아요. 이거를 저기 화장실 잡지꽂이에다 꽂아. 그러고는 아침 먹고 나서 이제 볼일 볼 때 2장씩 뽑아가지고 보고 버리는 거예요. 모고 보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렇게 어휘력부터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죠.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보면서 분석하는 거. 그래서 주제, 주장, 근거, 설명 방법, 키워드, 서론, 본론, 결론, 뭐 전체적인 뭐 어떤 제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첫 번째 분석이고, 요건 보면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약 있지 않습니까? 요약. 요약은 안 보고 집중해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노룩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보지 않고 정치적이네요. 거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막 쓰는 거죠. 요 연습을 꾸준히 하면요. 아이들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다 탑재하는 능력들이 잘하거든요. 요 훈련하는 거가 독해력 강화에는 가장 베이스가 되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 독서랑 문학의 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는 이병호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읽기 능력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법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공부에 있어서는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쓰고 말하기 이거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읽고 내용 이해했으면 그걸 쓰고 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 원칙적인 공부가 이제 국어에서는 특히 이제 여름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공부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 실제로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독서 교육이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매번 교육과정이 개편이 될 때마다 독서 교육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최근에 이 독서 교육에 있어서 이제 그 독서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강조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하나가요. 슬로우 리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하브루타라는 방식인데 이게 이 슬로우 리딩은 뭐냐면 이 빠른 시간 안에 전체를 통독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획득하기 위한 이런 일독이 아니고 천천히 음미하듯 산책하듯 이 행간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우쳐가면서 읽는 그런 독서고요. 그다음에 이 하브루타는 그러니까 일종의 하브루타가 이제 잠자는 생각을 깨우기 위한 어떤 발문의 방법, 이거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의 그 교육법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 독서를 하고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일까를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해보는 방식.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요. 자기가 어떤 이 독서
또는 어떤 문학에 있어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의 방법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어휘의 부족함 충분히 공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아까 그런 것들이 다 공감이 되는데 이게 모국어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단어장이나 어휘장을 놓고 익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슬로우 리딩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어떤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보는 이런 학습을 하다 보면 네. 그 과정에서 어려운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요. 네.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니까 마냥 이렇게 퍼질러서 그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또 방학이니까 학교 과정에서 시험에 쫓기듯 하는 공부 말고 원칙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있지 않을까. 특히 국어에서. 왜냐하면 이게 국어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나는 평소 말도 잘하고 제법 그 어려워하지 않는데도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더 놀라운 건 특히 수능 관점에서 보면 내가 1등급인지 4등급인지 잘 몰라요. 네. 이게 이제 자기 방법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방학 때 조금 고민해보고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뭐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슬로우 리딩을 하고 네. 또 하브루타가 유대인 교육반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독서하고 생각해보고 토론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미처 깨닫지 네. 못했던 다른 이의 생각을 같이 정립해가면서 좁혀가거나 넓혀가는 과정이 좋은데 이 과정을 겪지 못했던 아이들이 결국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제일 직방이에요. 즉방 좋다. 글에 대한 독해 능력 연습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은 봐야 되겠다. 뭐 내신 국어도 수능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방학 때는 내가 중간 기말고사나 모의고사 때 틀렸던 문제들을 기반으로 도대체 3번이 정답이 아니라 5번이 정답인 이유. 오답이 오답인 이유와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어쨌든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근거로, 자기의 논리로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뒤에 있는 해설과 맞춰보는 훈련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이거 한 1년 시키면요. 어지간한 애들 시험 보는데 필요한 독해력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책들도 다 선지별로 왜 그렇게 틀리고 맞는지 해설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냥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대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내 생각이 자라날 거예요. 오케이.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도요. 모국어인 국어를 갖다가 혼자 공부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어요. 또 혼자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아빠가 자기도 구체적인 공부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티칭이 안 되는 건데 과연 이 고등국어, 특히 이제 중등도 그렇지만 고등국어에서 수능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 방법이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근데 안 되면 이제 강의를 듣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현장 강의 듣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병헌 소장님 같은 경우도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인터넷 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하거나 또는 이제 강추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유형별로 보면 국어가 안 되는 친구들, 인강 같은 경우가 좀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 정도로 나눠보면은 학업 작문, 문법 이런 거는 당연히 인강 들으면 정리 잘 되고요. 아주 좋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듣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자기가 선제적으로 이런 거야말로 선행학습이죠. 자기가 풀어보고 충분히 씹어보고 이게 왜 답인지 아닌지 생각까지 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하고 맞춰보는 식으로 수업을 들어야 능동적인 수업이 되고 사고력이 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에 대한 해석 방법이라든지 감상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역량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문학 같은 건 또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배우는 차원에서 인강이라든지 현강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영어 수학도 가뜩이나 많은데 국어까지 얼마나 할애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그러나 이제 문제는 국어 비중이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수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어요. 근데 저희들이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국어를 자꾸 이제 미루거나 아니면 모국어니까 좀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원래 못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비하하거나. 근데 방학 기간 때 여름방학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겨울방학도 있는데 본인이 취약한 단원들, 예를 들면 이제 비문학 접근도 그렇고 뭐 일부 학생들은 고전 문학이 거의 제2 외국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또 오답률이 높은 학생들이 있는데 국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두 번 가가지고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병행하되 너무 욕심내지 말고 뭐 이번 여름방학 때는 내가 국어에서 이 파트 네. 뭐 예를 들면 고전문학이나 아니면 뭐 비문학이나 아니면 문학감상이나 아니면 화작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가지고 내가 이거 3주 안에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뭐 20강, 25강을 갖다가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듣겠다. 네. 뭐 이런 플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리고 국어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로 잘하시는 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거 맞춰서 선택해가지고 듣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복습이에요. 인터넷 강의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시간 없으면 또 네.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화법과 전문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는 거 알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특히 여름방학 때 내용을 정리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 아, 그게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그렇죠. 훨씬 근데 도움이 이제 될 거예요. 문학이나 아니면은 독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제재를 그냥 소개받는 정도로는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한 편의 작품이라도 자기가 꼼꼼히 보고 자기 방법으로 보면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100번 읽으면 뜻을 절로 알게 된다. 근데 그게 저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여름방학 때 하나 정도를 그렇게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통해서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이병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장 화장실 꼽아놓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작품을 화장실에다 꽂아두고 작품집을 꽂아두고 찢어가면서 보고 이걸 곱씹어 보면 또 하나로 뚫리는 경험을 하면 네 그럼 화장실에서 일 보는 것만큼이나 시원한 경험을 하면 그리고 네 그런 것도 얘기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고1 때 할 거랑 고2 때 할 거랑 약간 다른 게 네네 고1 때는 많이 안 풀어도 돼요. 음. 근데 내가 풀었으면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을 고민해도 좋으니까 네가 고민해서 답으로 선택했으면 맞는 네. 공부를 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네. 정확성이겠죠. 네. 고2가 됐을 때 비로소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도 풀어보고 많은 문제도 풀어보고 요 노력을 하면 고3 때 마지막으로 오답 이후 정답 이후를 분석할 때 그때 신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장되어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네.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죠.